네, 일상에서 누구나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뭐 과도한 걱정 이런 것들이 불안일 텐데 오늘은 불안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또 불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제 후배이시긴 하지만 예,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건강의과 박진영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불안이라는 게 사실 정의가 있나요? 어떤 겁니까? 불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불안은 많이 느끼지만 딱 불안을 정의해라. 그럼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많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불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상생활에서는 그 공포와 불안을 같이 불안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문적으로 약간 공포와 불안을 나누어서 좀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공포는 그야말로 눈앞에 위협이 있을 때 이제 나타나는 반응들을 공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불안은 미래의 어떤 예측되는 어떤 사항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이제 불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보통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과도한 예. 걱정. 예, 맞습니다. 일어나지 않음직한 일도 많이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예, 맞습니다. 예. 자, 불안하면 뭐 몸에서 사인이 오잖아요. 신호가 오잖아요. 다양한 예. 신체 증상들이 있죠. 예,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 교감신경 항진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맹수를 만났을 때 예, 그렇죠. 싸우느냐 도망가느냐. 예, 그래서 그 반응이죠. 잘 싸우거나 잘 도망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충분히 에너지를 올려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눈이 동공이 커지고 이제 근육이 긴장되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 불안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신체 증상도 나타나지만 행동도 좀 지장을 받을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불안이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생각이 많고 좀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정도 느리시고 좀 우물쭈물하고 좀 행동이 느리거나 결정이 느린 그런 모습도 보이십니다. 우울증 환자도 많지만 예. 그보다 더 많은 게 불안장애 환자들인 것 같아요. 예, 그 2021년도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간한 정신건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네. 1년 유병률이 3%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100명 중에 3명이 지금 1년 동안에 불안장애에 이완돼 있다. 되게 높은 수치이죠. 근데 불안장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예, 예. 대표적인 게 뭐 공황장애도 불안장애에 들어가나요? 예, 그렇죠. 이제 불안장애 카테고리에는 뭐 잘 알고 계신 이제 공황장애, 뭐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리불안장애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불안장애들이 불안장애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울하면 보통 가족들이 뭐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본인이 또 힘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불안한 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래도 요즘은 좀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나 이제 공황장애를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안장애로 정신과를 먼저 오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불안장애가 많은 있으신 분들은 신체적으로도 좀 민감하셔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운데 이거 뭐 좀 병이 아닐까, 뭐 두근두근거리는데 병이 아닐까 해서 뭐 내과나 신경과나 다른 과를 먼저 조금 방문을 하시고 이제 거기서 권유받아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몸과 뇌, 예. 마음과 신체는 연결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예. 주의해야 될 게 이 불안을 일으키는 신체 질환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불안증으로 이제 저희 정신과 방문하시면 일단 내과적인 다른 어떤 원인이 없는지 먼저 좀 잘 저희가 검사를 좀 합니다. 그래서 네. 가장 이제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갑상선 질환.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또 여러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증상과도 비슷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내분비 질환들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부정맥,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불안 증상과 비슷할 수가 있고, 네. 뭐 또 이제 그 여성분들은 약간 좀 폐경기 증후군 그런 경우도 많이 비슷할 수가 있고, 뭐 저혈당이 왔을 때나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신체 질환에서도 불안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약물 중에 혹시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약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뭐 섭취하는 물질이라는 약물 중에서도 이제 불안을 유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이나 약물들이 있습니다. 뭐 흔하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카페인, 이제 커피를 마시면 이제 아무래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까 심장도 두근두근되고 사실 이제 잠도 좀 깨니까 공부나 일에 집중도 더 잘하려고 많이 마시시죠. 근데 조금 과하다 보면 이제 불안 증상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니코틴, 그 담배 관련된 것도 이제 좀 항진 반응을 통해 가지고 불안 증상을 일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데 좀
그러면 마음 가라앉힌다고 담배 피러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계시던데. 그게 이제 그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생각은 되는데 몸은 좀 긴장되는 약간 아, 그런가요? 예, 그런 오히려. 예. 아. 그래서 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 중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음.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이라고 그래서 신경안정제. 예. 좀 불안하셔서 오래 드셨는데 예. 이게 중독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거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너무 불안해서 예. 막 서성거리고 예.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 증상이 더 심해진 건가 이렇게 봤는데 아무래도 중독 증상인 예. 것 같아서 방광기가 조금 긴 걸로 바꿔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혹시 경험하시나요? 그럼요. 예, 그 요즘은 그래도 그 벤조디아제핀 같은 이제 안정제를 예전에 비해서 되게 이제 그 조금 더 조심스럽게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도 오랫동안 드시고 고용량을 드시던 분이 뭐 약을 끊거나 아니면 용량을 줄였을 때 아니면 의존성 때문에 그 약효가 없을 때 불안 증상이 다시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간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뭐 이런 약물뿐 아니라 이제 술도 이렇게 알코올도 이제 오랫동안 좀 드시다가 좀 안 드시는 경우에 다시 금단 좀 증상 금단 생기죠. 증상으로 불안 증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정상적인 불안은 사실 조금 불안했다가도 이게 뭐 불이 꺼지듯 잦아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 불안증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반응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꼭 병원을 좀 찾아봐야 될까요? 몸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그게 조금 적응이 되면은 이제 부교감신경도 항진이 돼가지고 안정화가 돼가지고 불안이 지속되는 건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안이 계속 지속되고 근데 그런 지속되는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문제가 되고 뭐 학교나 직장에서 업무에 문제가 되고 그걸 극도로 참으면서 견디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계속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평생 불안을 갖고 계신 분은 이게 병인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남들도 다 이렇지 않나? 그렇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만성적으로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좀 적응하고 지내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뭐 남들도 다 그렇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이제 꼼꼼한 성격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무 좀 무디다 이러시 생각하시면서 병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럼. 네.